어제 오후 미술학원 차에 타야 할 아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이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청각실로 와줘. 빨리. 지금 누가 어떤 아줌마가 지금 못 봤다고 하는데 애기? 아니 여기 있어. 빨리 와. 알았어. 2층 시청각실. 차라고 같이 와. 8살 아이는 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고 옆에는 40대 여교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제 사건 반장이 시작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속보가 저희한테도 전해졌는데 어제 방송 중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는데 일단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소식 자체가 너무 정보가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일단 방송 중에는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밤새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분노하셨을 겁니다. 이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건은 정리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직은 1학년이 8살 아이입니다. 사실 학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요. 지난주부터 이 김하늘 양이 미술학원을 다녀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4시 반 정도면 이제 미술학원에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 차량 기사가 아이가 오지 않는다라고 돌봄교실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돌봄교실에서는 아이가 나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찾다가 20분 정도 지나서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고요. 또 학부모하고 가족들이 다 경찰에 신고하고 동시에 이제 학교로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학교 내를 수색을 했고 시청각실에 있는 걸 확인했던 겁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를 발견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시청각실 안에 장비실이 있었고 그 안에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여교사도 같이 있었고요.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요. 이 여교사 수술을 받기 전에 경찰에게 자기가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하늘 양의 친할머니가 직접 이 사건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을 하셨던 겁니다. 이 친할머니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시청각실에 있고 거기 문이 있길래 이렇게 열었더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그 여자 머리맡 쪽에 우리 하늘이 가방, 그 여자 얼굴 쪽에 물통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무슨 일 생겼구나. 그대로 도망 나올까봐 문 딱 다시 닫고 우리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시청각실로 와. 근데 그 사이에 문을 잠갔더라고요. 경찰들이 와서 발로 문 차고 해서 괜시히 열었는데 우리 애들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할머님이 오늘도 제가 계속 기사를 챙겨봤는데 계속 좀 혼절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할머님이 피가 묻은 낯선 여자, 그러니까 교사죠. 그 옆에 손녀의 가방을 보셨다. 네, 맞습니다. 이 하늘양 아버지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에 이 할머니와 함께 아이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찾다가 돌봄 교실 옆에 있는 시청각실에 들어갔다면서 시청각실 안에 있는 비품 창고까지 살펴보려는데 너무 깜깜했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더니 피 묻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맡에는 손녀의 가방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을 하고 행여라도 여자가 도망칠까 봐 문을 닫고 나와서 아들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사이 여성은 문을 잠궜고요. 경찰이 발로 걷어차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장비실 아래는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하늘양의 가방과 물병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여성에게 우리 아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없어요, 몰라요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목과 팔 등을 흉기에 찔린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손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초등학교 정교사 40대 명 씨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저희가 이 범인 명 씨 초등학교 교사, 이 해당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명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할머니가 우리 애 어딨어? 물었더니
막 피가 범벅이 된 그 얼굴을 한 이 교사라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이 명 씨라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떤 거였는지 좀 정말 면밀히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상황에서도 뭐 넋이 나간 건지 아니면 끝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려고 했었던 건지 어쨌든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이 한일양 휴대폰에는 아동 보호 앱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키면 아이가 얘기하는 것도 들리고 또 위치도 파악할 수가 있대요. 예. 그래서 이제 4시 55분쯤에 사고 나기 전에 앱을 켰더니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어떤 여자가 달리기를 한 듯한 그런 어떤 숨소리,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다음에 서랍을 열고 닫는 것 같은 소리, 그리고 이제 지퍼 소리 이런 것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보음을 울려봤더니 누군가가 그 경보음을 또 끄려는 시도도 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하늘양이 4시 반에 돌봄 교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후로 30분도 안 돼서 이런 참혹한 범행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하는 소리 이런 게 들리는 위치 추적이 되는 이 자녀 보호 앱이 순간 켜지면서 당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생생하게 그 보호자들한테도 전달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박 변호사님. 자, 그런데 이 2학년 담임 40 뭐 그냥 나이를 얘기하겠습니다. 48입니다. 이 명 씨 도대체 왜 교사가 그것도 학교 안에서 도대체 왜? 자, 일단 이 2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명 씨. 지난 12월 9일 날 우울증으로 본인이 6개월 질병 휴직 신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9일 날 했는데 12월 30일 날에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갖고 와서 조기 복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진단서는 뭐냐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첨부를 한 것 박 같습니다. 변호사님 다시요. 네. 지난해 12월 9일 날 이 명 씨가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는데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20일 만인 12월 31일 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복직을 했다고요. 그렇죠.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했는데 이 학교에 다시 온 이후에 전담 교사를 맡기는 했는데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 피해 학생하고는 별다른 접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어떤 우울증 이유로 병가도 여러 번 썼다고 하는데 전문가 소견이 있으니까 다시 복직을 시켜준 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 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학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 소견이 있다 그러면 복직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복직해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소견이 있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 학교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박상희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자, 네. 저 정도로 일단 이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네. 정말 오늘처럼 어제처럼 정말 끔찍한 사건으로 연결된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우울증 진단을 해가지고 6개월 휴직을 했는데 채 20일 만에 이 정도는 일상생활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소견서를 써준 그 병원, 제가 무슨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라 그 의사 뭔가 판단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너무 의구심이 쓰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단 그냥 단순 우울증이라고 하기에는 뭐 결과가 너무 참혹하고요. 아이한테도 이렇게 적개심을 가질 정도의, 그리고 동료 교사의 팔도 꺾었었다 그러고 지금 이제 뭐 PC도 때려 부셨다고 하고 상당히 그 적개심과 폭력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피해망상이나 편집증, 타인에 대한 적개심까지 보이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정말 강아지처럼 조그마한 8살 아이한테 저렇게 잔인하게 흉기를 정말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뭐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감정 불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증세도 보이고 본인이 교사인데 학교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 있는 그런 충동장애도 보이는 아주 복합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지금 우울증 때문에 학교를 못 나고 휴직을 했다가 지금 20일 만에 복직을 했어요. 근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진단서를 가져왔습니다. 뭐 어떤
뭐 정확히는 우리가 지금 뭐 진단서를 보지도 못했고 어떤 진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우울증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복합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뭐 심리 검사나 진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우울증 약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최소 6개월 정도를 쭉 먹으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중간에 끊으면 재발도 금방 되고 또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보통 우울증 약도 좀 장기로 먹으라 그러고 치료도 좀 충분히 받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21일 만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박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 교사가 6개월 휴직을 하려다가 20여일 만에 복직을 한 이후에 뭔가 좀 전조 증상일 수도 있을 만한 짓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지난 5일에 명 씨는 학교 컴퓨터를 부셔서 망가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있던 명 씨에게 동료 교사가 무슨 일이냐, 같이 퇴근하겠냐고 물었는데요. 그랬던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 학교 측은 별도의 경찰 신고 없이 교감 차원의 구두주의만 줬습니다. 그리고 교육당국은 사건이 일어난 어제 오전에야 이 장학사를 파견해서 사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명 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제가 박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계속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워낙 이 사건이 충격적이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방금 보세요. 동료 교사에게 나흘 전에 뭐 헤드락을 걸고 손목을 꺾고 막 이런 난동을 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동료 교사들끼리의 어떤 충돌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냥 학교 내부적으로 이 사안을 넘겼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경찰 신고라도 되고 뭔가 조금 이런저런 작은 조치라도 있었더라면 아쉬워요. 자, 비극을 막을 기회였어요. 어쩌면 사실은 우울증 증세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복귀한 후에 재물손괴, 동료 교사 폭행.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만약 일반 회사라 그러면 덜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업 현장입니다. 학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한테 위해를 갈 어떤 가능성이 사실 저 정도면 하나하나 점점점 더 중한 걸로 가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는데 만약 경찰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도 더 봤을 거고 분리 조치라든지 뭔가 차단 조치라든지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결국 이 믿기 힘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명 씨, 어제 병원에서 수술받기 전에 경찰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이 김하늘 양을 특정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경찰에서 그 명 씨의 얘기를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수술 직전에 명 씨가 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옮기긴 하는데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경찰에서도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게 맞고요. 당일날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CCTV로 경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 씨에 따르면 이게 명 씨에게 학교에서 교무실에 수업에 들어가지 말고 교무실에 있어라, 머물고 있어라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죠? 예, 지금 범인인 명 씨고요. 그런데 그 명 씨는 자기가 그 교무실에 있기가 싫어서 그 시청각실로 자리를 옮겨서 시청각실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저 오른손에 든 게 흉기겠네요. 네,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흉기를 구입해서 지금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근데 좀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교무실에 있다가 시청각실로 숨어들었고 그 시청각실 바로 앞에 돌봄교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고 명 씨는 그런 거예요. 수업 마치고 가는 아이 중에 아무나 상관이 없으니까 같이 죽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가는 아이 김하늘 양이었던 거죠. 김하늘 양에게 책을 준다고 유인해서 시청각실로 들어가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고요. 지금 복직을 했죠. 복직하고 3일이 되는데 뭐 자기의 말에는 짜증이 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교감이 수업 들어가지 않고 교무실에만 머무르게 한 게 화가 났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흉기를 미리 구입하는 이런 계획 범행의 양상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하늘양의 아버님도 100% 확신한다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군데에 칼을 찔렸고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아버님이 정말 북받치는 감정을 꾹꾹꾹 눌러가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그게 참 느껴지네요. 이 하늘이 아버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 학교 선생이 하늘이를 죽였다. 내가 하늘이한테 거짓말을 했다. 그걸 또 되게 많이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네. 신상 공개해야죠. 자, 지금 이제 신상 정보 공개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니까요. 그런데 이제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회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본다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계획적인 건 다 보입니다. 100% 계획 범죄고요. 근데 정말 특정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아무나 한 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거가 사라지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신적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도 심의해서 판단을 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 법상으로 신상정보 공개하는 게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정도 범행이면 사실 공개를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범행이라든지 징조라든지 이런 걸 또 확인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좀 중요한 게 너무 참혹했다고 하거든요. 또 아이가 그걸 저항하면서 손에 상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정보를 공개하는 걸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경찰들이 가급적이면 시신을 보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했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하다가 생긴 상처인지 유독 손에 이렇게 상처가 많았었다. 예, 하늘양 아버지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하늘이 꿈이 장원영입니다. 생일 선물로 아이브 포토카드를 장원영 걸 사달라고 하고요. 항상 6시 40분에 일어나서 문을 닫히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고 있어요. 그게 마지막일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고,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박 교수님, 저는 아버님이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마 아빠랑 선생님은 믿어도 돼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하늘이한테 거짓말을 했다 이런 자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늘양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조금의 1%의 죄도 없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보고 있는 저도 비수가 꽂히는 느낌입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더 하늘이 친구들 정말 하늘이가 좋아했던 친구들 더 아껴줄 거라고 밝히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런 많은 살인 사건 전해드리지만 이 하늘이 지금 영상에서도 보세요. 하늘이를 평소에 아셨던 분들, 그냥 이 뉴스를 보고 달려오신 분들, 이게 참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8살 지금. 저도 뉴스를
관련된 얘기를 방송 전에도 여러 번 읽으면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얘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럽고 이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요. 또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초등학교 1학년 예.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 전해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해당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명 씨, 48살, 곧 뭐 이번 주 안으로 신상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시면요, 저희한테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